일본 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국화와 칼입니다. 저자 루스 베네딕트는 한 손에는 국화, 다른 손에는 칼이라는 극단적 상징으로 참 종잡기 어려운 일본 특유의 문화를 표현했습니다. 이 몇 달간 일본의 행보는 이 책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수출 규제,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단행할 때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하더니 정작 신뢰를 바탕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이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하자고 요구해왔습니다. 이걸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일본이 이 지소미아로 얻을 게 있다는 뜻일 텐데 지소미아 파기에 따른 한일 간의 득실 한번 따져볼까요? 지소미아,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민감한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기브앤테이크식 협정입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 상대로부터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선 반대급부로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또 내놔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실익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지소미아가 자주 활용되는 분야는 주로 북한 핵과 미사일입니다. 올 들어 두 나라 군사 정보가 공유된 게 총 7번인데 지난 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에도 4차례나 지소미아가 가동됐습니다. 모두 북한이 발사체를 쏜 날들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발사체를 쏘면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북한과 더 가깝기 때문에 발사 지점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이 날아가서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구가 둥글다 보니 우리가 직선으로 레이더를 탐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탄착 지점에 대한 정보는 영해를 집중 감시하는 일본이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곤 했습니다.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한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득인 협정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정보 수집 위성 5기, 지상 레이더 4기, 이 외에도 이지스함 6척, 조기 경보기 17대 등 정보 자산 면에서 우리보다 유리합니다. 반면 우리는 고위급 탈북자나 또 북중 접경 지역의 소식통 같은 인적 네트워크 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의 정보력이 워낙에 좋으니 미국으로부터 정보만 잘 받아내면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손실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는 많아서 나쁠 게 없으니 대북 정보 능력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득보다 실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렇게 양론이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는 정보 교류 중단 그 자체보다 외교적 화장을 더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큰 후폭풍은 미국의 반발입니다. 그동안 한일 갈등을 관망하듯 지켜보던 미국, 이번 지소미아 파기 결정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먼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But the answer to the substantive question is no. There's been no change in U.S. policy.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를 어떻게든 한미일 3국 공조 중심으로 풀어가려는 게 미국의 보관인데 지소미아를 이 세 나라 안보 협력의 핵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일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최종 체결되는데도 미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한일 지소미아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이 돼서 2012년 근데 야권의 밀실협정이라는 반발로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2014년 미국의 주도로 다시 체결이 추진됐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협정을 막후에서 밀어붙인 건 미국이다라는 건 외교가에선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치 문제로 촉발된 무역 분쟁이 이제는 안보의 영역까지 옮겨붙은 상황. 시간이 갈수록 한일 관계는 더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